이번 시간에 우리 피벗 테이블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만들어진 그 피벗 테이블에 대한 그 형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 동그라미 1, 2, 3, 4, 5번에는 피벗 테이블을 이제 생성했을 때 그때 적절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이 밑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 조건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이 조건에 이제 만족하도록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조정 1 그리고 피벗 테이블 조정 2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출력할 그 조건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때 피벗 테이블을 이제 출력하는 그 조건에 보게 되면 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출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 아래 그림을 보고 이 아래 그림처럼 출력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해서 그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종이 한 장, A4 한 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위에서 6cm를 띄워줘야 되겠죠. 왜? 위에다가 비번호다, 우리 성명이다, 우리 수험번호다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윗부분을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6cm 페이지 설정할 때 그렇게 이제 6cm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조정 1이다 라고 해서 피벗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조정 2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 이제 하나 만들 거예요. 한 개를 만들어서 한 개는 이제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피벗 테이블을 아래쪽에 또 구성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피벗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복사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내가 작성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 이제 작성이 될 텐데, 그때 그 위에다가 요런 이제 제목도 써야죠. 그리고 밑에다가 이 위에서 만든 이 피벗 테이블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위에도 피벗 테이블 조정 2하고 요 제목도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1행에다가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줘야 돼요. 제목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만든 그 피벗 테이블은 A의 2번 셀부터 시작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제 하나 더 만들 건데, 그거는 이제 새로운 시트에다 만들 거예요. 해서 여기서 우리 더하기 표시가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시트 2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화면 크기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같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1행에다가는 그 제목을 써야 되니까 우리 A의 2번 셀, 2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이제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여기서 시트 2번에서 우리 이제 A의 2번 셀, 요 셀을 이제 찍어 놓고 지금 여기다가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를 삽입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가 따로 있죠. 해서 삽입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우리 이제 맨 앞에 보면 표라고 있고 이곳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피벗 테이블 요 아이콘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지금 이 대화 상자는 위쪽에 보니까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라고 해서 지금 요만큼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넣을 위치 어디다가 넣을지 그 위치를 선택하라고 지금 요만큼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2번 셀부터 이제 만들 거다라고 해서 아까 A의 2번 셀을 찍고 우리가 삽입에 피벗 테이블 들어온 거죠.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기존 워크시트에 시트 2에 A의 2번 셀이다. 그렇게 위치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보고서를 넣을 위치는 이미 선택이 다 되어 있는 그 상태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분석할 그 데이터만 여기서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피벗 테이블을 만들 그 데이터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잠깐 보자고요. 지금 우리 작성 조건을 보니까 피벗 테이블을 이제 작성할 때 그때 이제 범위는 우리가 작업한 그 표 있죠? 데이터 입력하던 거 그 표에 A의 4번 셀부터 H23번까지의 그 영역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우리 이제 표 범위하고 되어 있죠?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이 안에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작성한 거는 시트 1이라는 곳에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시트 1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A의 4번부터 시작해서 H23번까지 그 데이터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각각의 데이터들마다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제품 코드다, 단가다, 전월 주문량이다, 우리 재고율이다, 주문량이다 하고 이런 제목들을 써놨죠. 이런 제목들도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H23번까지 요만큼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면 돼요. 문제에서 A의 4번부터 H23번까지 그 영역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다고 해서 얘네들만 블럭 설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제목들도 알아서 블럭 설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피벗 테이블에 이런 제목들이 같이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트 1번으로 이제 이동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범위만 잡아주면 지금처럼 시트 1에 A의 3번부터 H2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범위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시트 2번에서 이제 피벗 테이블을 삽입해 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트 2로 자동으로 이제 이동이 되면서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화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제목들도 같이 범위로 설정을 해줬죠? 그 제목들이 이곳에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필드를 필터로 쓸 건지, 열로 쓸 건지, 행으로 쓸 건지, 값으로 이제 표현할 건지 그 필드들을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로 쭉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기만 하면 이제 피벗 테이블이 이제 하나씩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문제 좀 잠깐 보자고요. 지금 문제로 봤을 때 우리 이제 범위 얘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2번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그 필드에서 우리 이제 행 영역에다가 단가하고 제품 코드 얘를 두 개를 갖다 놔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값으로 값 영역에다가 우리 이제 주문량하고 우리 이제 주문 금액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합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우리가 이제 행 영역에다가 단가하고 제품 코드 얘를 이제 갖다 놓을 건데 얘네들을 갖다 놓는 것도 문제 시킨 대로 얘가 이제 먼저 나왔으니까 단가를 앞에다 갖다 놓고요.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제품 코드를 단가 뒤에다가 갖다 놔야 돼요. 주문량하고 주문 금액도 주문량이 먼저 나왔으니까 주문량을 먼저 갖다 놓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주문 금액을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행 영역하고 감 영역에다가 이런 필드들을 이제 같이 갖다 놔 보자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단가가 먼저 나왔죠. 단가가 지금 여기 있죠. 얘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행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이에요. 이곳으로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행에다 갖다 놔주면 돼요. 근데 지금 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화면상에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언제 안 나타나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아니라 이런 이제 빈 셀을 내가 클릭을 했을 때는 그런 이제 창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피벗 테이블이다 라고 해서 지금 아직 데이터 아무것도 없지만 이 영역에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해서 이곳을 이제 아무 곳이나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줘야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을 때는 맨 위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이제 분석이다. 그리고 디자인이다. 이런 이제 메뉴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런 곳 피벗 테이블이 아닌 빈 셀을 아무 곳이나 클릭하게 되면 그런 메뉴 그리고 피벗 테이블 필드 창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났을 때는 내가 피벗 테이블을 선택 안 했구나. 그렇게 알아보셔야 돼요. 해서 피벗 테이블이 있는 곳을 내가 클릭을 해줘야 이런 메뉴가 생성이 되고 이런 창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단가 요거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단가에 들어있는 그런 값들이 지금 이곳에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코드요. 제품 코드가 지금 요 위에 있죠. 얘를 또 쭉 드래그해서 단가 밑에다가 갖다 놔줘야 돼요. 해서 제품 코드 요거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른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단가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위쪽에 단가가 표시가 됐고 제품 코드는 그 바로 밑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만약에 단가하고 제품 코드 얘를 이제 갖다 놓을 때 제품 코드를 단가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게 되면 제품 코드가 먼저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가가 이렇게 나타나요. 해서 요거 갖다 놓는 것도 문제 시킨 대로 우리가 갖다 놔줘야 돼요. 해서 단가가 먼저 나왔으니까 단가를 위에다가 그리고 제품 코드가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제품 코드를 그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값 영역, 이 값 영역에다가 우리 이제 주문량하고 주문 금액 그 두 가지를 갖다 놓으면 됩니다. 해서 주문량이 우리 문제상에 먼저 나왔으니까 주문량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한 다음에 값이라는 곳에다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랬더니 우리 주문량의 합계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주문 금액이요. 주문 금액 이거는 이 주문량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돼요. 지금 주문량만 갖다 놨을 때는 지금 이곳에 아무것도 생성이 안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주문 금액 요거 이제 갖다 놓을게요. 주문 금액 마우스로 쭉 드래그한 다음에 우리 주문량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주문 금액이 이곳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주문 금액 얘를 이제 갖다 놨더니 열에 보니까 시그마 값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됐어요. 이렇게 내가 이제 값에다가 2개 이상의 필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시그마 값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 이 시그마 값이 지금 열에 들어가 있죠? 해서 이런 값들을 표시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값을 표시해달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시그마 값이라는 거 얘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내가 제품 코드 밑에 있죠? 이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게 되면 주문량하고 주문 금액이 표시가 될 때 이렇게 이제 행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해서 내가 값으로 여러 개 2개 이상의 필드를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시그마 값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 근데 이 시그마 값이 이렇게 이제 행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런 값들을 표시할 때 행 단위로 표시를 해주고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 이런 값들을 표시할 때 열 방향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시킨 대로 우리 이제 행에다가 단가와 제품 코드를 갖다 놨고 값에다가 우리 이제 주문량, 주문 금액 이런 걸 전부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문제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이제 문제를 보니까 주문량하고 주문 금액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뭘 구해라? 합계를 구해서 표시해라. 그리고 천 단위마다 컴마가 이제 표시되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에서는 우리가 값에다가 어떤 특정 필드를 갖다 놓게 되면 기본값으로 이렇게 이제 합계를 이제 구해줍니다. 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이곳을 봐도 주문금액의 합계다, 주문량의 합계다 하고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문제가 바뀌어서 주문량의 평균을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주문량이라는 그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쭉 들어있죠.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하세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지금 이곳에 중간에 보게 되면 값 요약 기준이라고 있어요. 이 값 요약 기준에 보게 되면 합계가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주문량에 대해서 내가 합계뿐만 아니라 개수다, 평균이다, 최대값이다, 최소값이다, 곱이다 이런 것들도 내가 이제 구해줄 수 있다고요. 해서 주문량의 평균을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처럼 여기서 평균 얘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문량에 대한 그 평균 값들이 이곳에 쫙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을 봐도 주문량이 평균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주문 금액에 대해서 이제 개수를 구해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이런 주문 금액의 합계가 구해져 있는 이런 데이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개수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주문 금액에 대한 그 개수가 지금 이곳에 이제 데이터가 쭉 표시가 되고 지금 이것도 주문 금액의 개수다. 그걸로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주문량과 주문 금액에 대한 이런 이제 함수를 이제 변경시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있으니까 얘도 같이 기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원래대로 합계로 다시 이제 바꿔 놓을게요. 그때도 아무 데이터나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합계 얘를 이제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또 강의를 하고 나면 또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주문량과 주문금액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라. 그렇게 나오면 지금 이만큼 싹 다 블럭 설정하고 한꺼번에 평균으로 고치면 안 돼요? 그렇게 또 질문하실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하고 나서 내가 이제 평균으로 고치게 되면 주문금액하고 주문량이 전부 다 이제 평균으로 바뀔 것 같죠? 안 바뀌어요. 각각의 이제 필드마다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그렇게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문제대로 이제 합계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그래서 함수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그 함수를 이제 변경시킬 때 어떻게 해라?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값 요약 기준에서 바꿔라.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문량하고 이제 주문 금액은 천 단위마다 이제 컴마가 이제 표시되게 하라 그랬죠. 요거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주문량의 첫 번째 데이터가 얘죠.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까지 주문 금액까지 해서 싹 다 이 데이터들이 표시된 곳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천 단위마다 이제 콤마를 이제 붙여야 되는데 천 단위마다 콤마를 붙일 때는 우리 이제 홈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이 표시 형식에 지금 얘가 우리 이제 쉼표 스타일이요.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특정 이제 서식을 지정해라 그렇게 나온다면 지금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을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지금 문제에서는 천 단위마다 쉼표를 붙여라 그게 나왔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또 문제 풀고 나면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어차피 지금 여기에는 주문량이 1000의 자리가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다가는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질문하는데 하셔야죠. 문제에서 주문량하고 주문금액 이 두 가지 모두 다 천 단위마다 쉼표 붙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총합계 얘가 지금 제 거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해서 지금 여기도 천 단위가 있기 때문에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서 전부 다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위 그림이요. 피벗 테이블 형태.
피벗 테이블 형태는 위에 그림과 같은 그 형식으로 항목 레이블이 구성이 되도록 조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 그림 잠깐 볼게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맨 앞에 단가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제품 코드가 지금 바로 오른쪽에 있죠. 근데 지금 우리 거는 단가가 지금 여기 있고 제품 코드가 지금 이곳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형태를 이제 맞춰 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형태를 만들 때는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고 맨 위에 메뉴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이 피벗 테이블에 이제 디자인을 변경시킬 거예요. 해서 디자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보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보고서 레이아웃 얘를 이제 찍어 보면 지금처럼 압축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어요. 압축 형식으로 표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압축 형식으로 표시가 된 거고,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단가는 이제 앞에 그리고 제품 코드는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테이블 형식으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단가하고 제품 코드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같은 행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그 그림처럼 만들려면 지금처럼 단가하고 제품 코드가 같은 행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도록 우리가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얘로 이제 설정을 이제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형태를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 이제 디자인이라는 이 메뉴에 맨 앞에 레이아웃에 보고서 레이아웃에 들어와서 얘를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이걸로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형태를 보니까 지금 저가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가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요만큼의 데이터가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고가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가에 대한 그 합계, 중가에 대한 그 합계, 고가에 대한 그 합계, 그런 게 전혀 중간에 없죠. 없고 맨 밑에 총 합계다라고 해서 얘만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뭐 합계 같은 게 전혀 계산된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만든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요약들이 전부 다 이제 들어가 있죠. 아까 문제 그림에는 이런 요약들이 표시가 안 되고 맨 밑에 총합계 요거 이제 하나만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요. 해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에 나타난 이런 이제 요약들 부분적으로 이제 합이 구해진 것들을 싹 다 이제 제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제거할 때는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곳 이메일 셀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맨 위에 이제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부분 합이요. 해서 부분합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부분합 표시 안함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합계가 구해졌던 거, 요약이 됐던 것들이 싹 다 이제 제거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게 되면 부분합 표시 안함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부분합을 그룹 하단에다 표시해달라, 아니면 그룹 상단에다 표시해달라,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그림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합계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부분합을 이제 표시 안 하면 됩니다. 해서 부분합 표시 안 함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 조건 5번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이요. 피벗 테이블의 이제 스타일은 위 그림에서 우리 이제 그림을 이제 참고해서 출력할 때 판독 불가능 얘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로 이제 선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 얘도 이제 변경을 시킬 건데 어떻게 하래요? 임의로 이제 선정하래요. 아무거나 하래요. 대신에 출력할 때 우리 이제 판독 불가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거나 선택해라. 그 얘기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은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우리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는 지금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해서 그때 요 아이콘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들이 쫙 떠요. 해서 어떤 특정 스타일을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지정이 돼서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 이렇게 이제 스타일들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 스타일이 어떤 건지 이렇게 이제 이름이 뜬다고요. 지금 얘는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밝게 10번이죠. 그리고 지금 얘는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밝게 13번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연한 주황 피벗 스타일 보통 3번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뜬다고요. 해서 문제에서 어떤 스타일을 적용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곳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대고 그 이름을 확인해서 문제에 제시된 거랑 똑같은 그 스타일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도 되는데 대부분 시험장에는 흑백 프린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해서 밝은 회색 피벗 스타일 밝게 15번 얘로 이제 지정을 이제 해 줄 겁니다. 얘로 이제 지정하게 되면 글씨는 전부 다 이제 까만색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제목 같은 것들 그런 것들만 이렇게 이제 회색으로 표시가 돼요. 해서 출력을 했을 때 판독 가능하게 해라. 그렇게만 만약에 주어진다면 밝은 회색 피벗 스타일 밝게 15번 얘로 지정하세요. 해서 이 스타일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니까 위 그림이요. 피벗 탭의 그 형태와 같이 단가에 대해서 단가라는 거에 대해서 7,500부터 시작해서 15,000은 저가다. 그리고 15,300부터 시작해서 20,000까지는 중가다. 그리고 21,300부터 시작해서 34,000은 고가다. 이렇게 3개의 등급으로 그룹을 추가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맨 앞에 저가다, 중가다, 고가다 하고 이렇게 들어있죠. 이거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 거는 지금 단가다, 제품 코드다, 합계 주문량이다, 합계 주문 금액이다 해서 요만큼만 가지고 있다고요. 해서 얘를 이제 추가를 이제 시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그룹을 추가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룹 추가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룹은 이제 어떻게 추가시키는지 잘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여기 단가를 보게 되면 7,500부터 시작해서 15,000까지는 우리 이제 저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럼 7,500이 지금 여기 있고 15,000까지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7,500짜리는 우리 이제 제품 코드가 이거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9,000원짜리는 지금 제품 코드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고 12,000짜리는 우리 제품 코드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000이다 그러면 15,000에도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해서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 7,500부터 15,000까지예요. 해서 이 단가가 써져 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 할 때는 지금 마우스 포인터 모양 좀 보세요. 지금 하얀색 십자가 모양이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이만큼만 블럭 설정이 돼요. 근데 그 앞쪽으로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까만색 화살표 모양이 뜬다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 모든 행들이 싹 다 이제 블럭으로 설정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룹 설정하면 안 됩니다. 해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하얀색 십자가 모양일 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요. 지금 요만큼 15,000의 데이터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니까 여기까지 요만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 해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중간에 그룹이라고 있죠? 그룹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룹 1이다.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단가가 쭉 써져 있죠? 중가는 우리 이제 15,300부터 시작해서 20,000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중간에 그룹이요. 그룹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 다음에 고가는 21,300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34,000까지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3개만 블럭 설정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룹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룹 1이다, 그룹 2다, 그룹 3이다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러면 그룹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 셀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저가라고 직접 이제 입력하고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그룹 2 얘를 이제 선택하고 여기다가 중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룹 3 얘를 이제 선택하고 여기다가 고가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룹 설정을 했더니 이 단가가 이렇게 이제 샵으로 막 표시가 됐어요. 위에 거는 똑바로 나는데 밑에 건 막 샵으로 표시가 됐죠.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B열의 열 너비가 너무 좁아서 이 금액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샵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이럴 때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인쇄를 하면 얘도 우리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이제 샵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출력하게 되면 얘는 금액이 얼마인지 판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B열의 열 너비를 이제 조정해 줄 거예요. 그때는 B열과 C열 요 사이 경계선이 있죠? 여기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올려 놓으면 이렇게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금액이 싹 다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럼 이제 6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행 레이블 그리고 테두리 그리고 표시되는 정보 이런 것들은 모두 그림 피벗 테이블 그 형태 얘를 이제 따라서 얘처럼 이제 만들어 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형태를 보니까 맨 위에 보니까 이제 단가 구분 이렇게 우리 이제 제목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단가다 그리고 제품 코드다 합계 주문 양이다 합계 주문 금액이다 하고 이런 제목들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가하고 이곳부터 시작해서 이곳은 전부 다 이제 테두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테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 좀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지금 우리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저가다, 중가다, 고가다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을 때 맨 위에 보니까 단가 2하고 그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죠. 왜? 단가를 가지고 우리가 그룹 설정했기 때문에 이 제목은 단가 2 그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는 단가 구분으로 되어 있었죠. 해서 A의 2번 셀, 요 셀을 선택해주고 우리가 단가 한 칸 띄고 우리 이제 구분하고 이렇게 직접 입력하고 나서 엔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목이 변경이 됐죠. 이런 이제 제목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행 레이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 레이블 얘를 이제 변경시킨 거고 그리고 테두리요. 테두리는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바꿔 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작성 조건에서 우리 이제 테두리 빼고 나머지는 싹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나 피벗 테이블 조정 1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이제 1번에 보니까 가에서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상태에서 그랬어요. 우리 이제 가에서 해준 게 우리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줬죠. 그 피벗 테이블에서 단가 구분이라는 게 아까 우리 그룹 설정한 거예요. 거기서 아까 우리 중가라는 게 있었고 고가라는 게 있었는데 이 두 가지는 내용이 이제 보이도록 확장된 그 상태로 두래요. 근데 저가인 그 경우에는 축소를 해라. 우리 중가하고 고가는 확장을 시키고 저가는 이제 축소를 하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단가 구분을 봤을 때 저가가 있고 중가가 있고 고가가 있을 때 중가하고 고가는 확대하라 그랬고요. 저가 얘만 이제 축소를 시키라 그랬죠. 얘를 이제 축소를 시켜라. 그 얘기는 저가에는 지금 단가의 데이터들이 지금 이만큼이 들어있어요. 얘네가 전부 다 이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요 앞에 지금 빼기 기호가 있죠. 요 기호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가에 대해서 전체 이제 주문 양 그리고 주문 금액의 그 합계만 이렇게 나타나고 데이터가 싹 다 숨어 버린다고요. 이렇게 해서 저가는 축소를 시킨 거고 중가와 고가는 그 데이터들이 다 나타나도록 이렇게 확장된 그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출력문의 크기 및 위치에 보니까 A4 용지의
절반 범위 내에다가 우리 이제 상단에다 표시해라. 그렇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피벗 테이블 조정 1하고 나왔는데 우리 이제 A4 한 장이 있을 때 이 피벗 테이블 조정 1이라는 거는 이 위쪽에다가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조정 2라는 거요. 지금 이제 얘를 이제 할 건데 얘는 출력물의 크기 및 위치는 A4 용지 2분의 1 그 범위 내에 하단에다가 표시하래요. 지금 피벗 테이블 조정 2는 이 아래쪽에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죠. 지금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출력 조건에 보게 되면 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출력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조정 2 얘를 이제 만들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출력문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조정 1에서 얘를 이제 만들어 준 거고요. 지금 요 밑에 거 얘를 이제 만들 거예요. 얘를 만들 때 또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새로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걸 복사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할 거예요. 그때 지금 이 피벗 테이블 조정 1과 피벗 테이블 조정 2 얘를 봤을 때 중간에 한 줄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피벗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짜잔하고 나타났을 때 그 위에다가 요 제목도 써줘야 돼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조정 1 얘를 만든 것도 이 위에다가 이 제목도 조금 있다가 이제 쓸 거라고요. 그러면 이 밑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 조정 1 얘를 이제 만들어 놓고 두 줄 띄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빈 줄이 이제 한 줄이 있고 그리고 이 제목을 쓸 이 줄도 같이 이제 띄워주고 그 밑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위치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 피벗 테이블 만든 거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이제 만들어줬죠? 그러면 요만큼 만든 거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컨트롤 C요. 그러면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14번 행은 그냥 이제 한 줄 떨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고 15번 행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제목을 쓸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16번 행 여기서부터 이제 붙여넣기를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컨트롤 V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똑같은 그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조정 2라는 거를 우리 이제 조정 1 얘를 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 가에 피벗 테이블 그 상태에서 단가가 9,000원인 거 그리고 12,000원 15,400원인 그 경우는 전부 다 축소를 시키래요. 그리고 나머지 단가인 경우에는 내용이 이제 보이도록 확장된 그 상태로 놔둬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단가가 9,000원, 12,000원, 15,400원만 우리가 축소를 시켜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가에 이제 피벗 테이블 상태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피벗 테이블 조정 1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 저가인 경우는 축소를 시켰죠. 축소시키기 그 전 상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축소를 시켰으니까 축소된 거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단가가 이제 9,000원인 게 지금 여기 있고 12,000원이 여기 있죠. 그리고 15,400원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만 뭐를 해라? 축소를 시켜라. 해서 축소를 할 때는 앞에 이제 빼기 표시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축소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단가는 내용이 모두 보이도록 확장된 그 상태로 두라 그랬으니까 요 세 개만 지금처럼 플러스 표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기호가 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조정 2 얘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출력 조건하고 써져 있죠. 여기 보게 되면 1번에 나의 이제 피벗 테이블을 상단에 이제 위치시켜라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나의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우리 피벗 테이블 조정 1 있죠?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의 피벗 테이블을 그랬는데 다의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조정 2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하단에다 위치시켜라.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문제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출력 형태대로 그렇게 이제 복사해서 갖다 놨죠. 그리고 나의 제목은 피벗 테이블 조정 1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다의 제목은 피벗 테이블 조정 2 예로 이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런 이제 제목들을 이제 입력할 때는 중간중간에 우리 띄어쓰기 된 거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피벗 테이블 조정 1이다, 피벗 테이블 조정 2다 하고 이 제목을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이 제목은 내가 만든 이 피벗 테이블의 그 너비요. 그 너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운데 전부 다 이제 위치하죠. 그러면 이제 위에 거부터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영역의 가운데에 피벗 테이블 조정 1이다. 그리고 지금 요만큼의 이제 가운데에 피벗 테이블 조정 2다. 그게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A의 1번 셀에 먼저 클릭해주고 여기다가 피벗 테이블 한 칸 띄고 조정 1 이렇게 이제 쓰고 엔터요. 그리고 A의 15번 셀, 요 셀을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다가 피벗 테이블 한 칸 띄고 조정 2 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어요. 근데 내가 쓴 그 글씨는 지금 우리가 만든 그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다 붙어 있다고요. 해서 지금 요만큼 A열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2열까지 그렇게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2의 1번 셀까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우리 이제 A의 15번부터 시작해서 2의 15번까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그거 누르던 거는 이제 손을 떼시면 돼요. 해서 지금 요만큼 이제 블럭 설정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우리 이제 홈이라는 그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맞춤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이제 A, B, C, D, E 하고 5개 열로 되어 있죠. 그거를 하나로 이제 합치면서 가운데 정렬해달라 그거예요. 해서 여기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 이렇게 여러 셀이 한 칸으로 이렇게 이제 합쳐지면서 내가 쓴 이 제목이 이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운데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그 작성 조건이요. 이곳에 봤을 때 아까 테두리 얘네 아까 설정을 안 해줬죠. 요거 좀 이제 하자고요. 우리 출력 형태로 봤을 때 이 제목이 들어가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까지 전부 다 테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곳에도 싹 다 이제 테두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피벗 테이블 조정 2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피벗 테이블 싹 다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다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셀에 싹 다 이제 테두리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 홈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글꼴이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테두리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줄 수가 있어요. 해서 여기서 이제 테두리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테두리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모든 셀에다가 테두리를 다 집어넣어라 요거요. 해서 모든 테두리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렇게 이제 클릭해 보면 전부 다 테두리가 들어간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중간중간에 선이 없죠. 그리고 동그라미 1, 2, 3 하고 이곳에도 중간중간에 들어간 그 선이 없어요. 그 선을 우리가 이제 제거를 다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C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2의 12번까지 이만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피벗 테이블 이곳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그리고 C의 17번부터 시작해서 2의 33번까지 이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가로선만 우리가 이제 제거를 시켜주면 돼요. 그때는 우리 테두리를 바꿀 때 아까 여기서 이제 해줬죠? 여기서는 중간에 들어간 그 테두리는 우리가 여기서 삭제를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숫자 1번이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셀서식 대화 상자에 들어오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숫자 1번인데 나는 그 단축키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셀서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셀서식 얘를 클릭해 주면 셀서식 대화 상자가 떴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테두리 이제 바꿀 거니까 테두리로 이동한 다음에 중간에 들어간 그 가로선 얘만 이제 빼주면 됩니다. 우리가 세로선을 없앨 건 아니잖아요. 해서 가로선만 없애면 되니까 이곳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라고요. 해서 얘만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간 그 선이 빠져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렇게 이제 클릭해 보면 중간중간에 테두리가 들어갔던 게 이렇게 없어진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출력 형태 좀 잠깐 보자고요. 출력 형태로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단가 구분이다, 우리 저가다, 중가다, 우리 고가다, 그리고 총합계다 이런 글씨는 지금 왼쪽에 붙어 있죠. 단가라는 이 제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얘네들도 왼쪽에 전부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가운데처럼 보인다고 해서 가운데 정렬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얘 보면 뒤에 이제 빈 공백이 있잖아요. 빈 공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들은 싹 다 이제 왼쪽에 붙어 있고 이 금액도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1, 2, 3 그리고 4, 5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곳에는 실제 이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보이진 않습니다. 해서 가운데처럼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것도 보자고요. 우리가 작성한 걸 봐도 지금처럼 가운데 정렬된 건 아무것도 없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동그라미 1, 2, 3 그리고 얘가 이제 동그라미 4 그리고 얘가 이제 5번이었어요. 얘네들도 가운데 정렬하면 좀 더 이쁠 것 같아.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잖아요. 문제에서 가운데 정렬해라. 그런 지상도 없었고 문제 그림에도 가운데로 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전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엑셀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우리 이제 페이지 설정해 줘야 돼요. 자, 우리 시트 1에다가는 작업표도 이제 전부 다 만들었고요. 차트도 다 만들었죠. 그리고 시트 2에다가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다고요. 그러면 얘랑 우리 둘 다 이제 페이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때는 지금처럼 시트 2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우리 시트 1 얘를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이 두 개의 시트가 동시에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이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고 이곳에 이 오른쪽 끝에 보면 요 아이콘이 있죠.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용지 크기는 이제 A4로 우리가 해주면 되고 세로 방향으로 이제 인쇄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배율에 보게 되면 지금 100%로 되어 있어요. 100%로 되어 있는데 100%로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인쇄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작업한 거를 A4 한 장에다가 우리가 출력을 해줘야 돼요. 해서 여기서 자동 맞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시트 1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 A4 한 장에 이제 출력되도록 자동으로 맞춰달라. 그리고 시트 2에서 내가 작업한 것도 A4 한 장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자동으로 맞춰서 출력해달라. 그거예요. 해서 여기서 자동 맞춤, 무조건 자동 맞춤 얘를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동 맞춤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데이터 양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A4 한 장에 맞게 인쇄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제 맞춰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페이지 설정에 들어왔을 때 용지 방향이 세로가 맞나 안 맞나, 용지 크기가 A4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동 맞춤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여백이라는 그 탭이 있어요. 우리가 A4 한 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서 이제 6cm를 띄우고 우리가 이제 인쇄를 해줘야 되겠죠. 해서 여백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위쪽이다. 그리고 아래쪽이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머리끌, 바닥글 요런 것들 여백 설정을 내가 숫자로 이제 입력을 해서 할 수 있다고요. 그때 위쪽은 6cm를 띄워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숫자 6 요렇게만 써주면 되고 그리고 A4가 이렇게 이제 한 장이 있을 때
내가 작업한 그 내용이 A4 용지보다 좀 작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왼쪽에 붙어서 출력이 된다고요. 그리고 A4 한 장이 있을 때 내가 작업한 그 내용이 너무 짧으면 위쪽에 이렇게 이제 붙어서도 출력이 될 수가 있겠죠. 해서 내가 작업한 거는 A4를 기준으로 중간에 이제 출력되게 만들 거라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고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서 가로도 가운데로 맞춰주고 세로도 이제 가운데로 맞춰달라고 해서 가로, 세로 둘 다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지 설정하는 거는 어떤 문제를 풀던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요. 우리 이제 페이지 설정할 때는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무조건 A4가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용지 방향이 세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주고 자동 맞춤 얘를 이제 선택하더라. 그리고 여백이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위쪽은 무조건 6cm로 설정해주고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은 가로 세로 둘 다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해 준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죠. 그러면 다음번에 페이지 설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그것도 헷갈린다고요. 해서 외울 건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페이지 설정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작업한 게 어떻게 인쇄가 되는지 미리 봐야 되겠죠. 해서 아래쪽에 인쇄 미리 보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내가 작업한 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 출력이 된다. 그렇게 미리 보여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위쪽에 선이 이렇게 이제 잘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봐도 막 선이 잘린 것처럼 막 보이죠. 그리고 요 아래쪽도 선이 막 출력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축소가 너무 돼서 내가 작업한 그 내용을 지금 요만한 크기로 전부 다 이제 표시하다 보니까 화면 크기가 작아서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금 오른쪽 하단이요. 이 부분에 그 아이콘이 확대 축소거든요. 얘를 이제 한 번 더 클릭하세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좀 더 크게 보이죠. 그 상태에서 밑으로 이제 마우스 휠 요걸 이제 이동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위쪽에 선이 정확하게 있죠. 그리고 여기도 아까 잘려서 보이는데 정확하게 있고요. 여기도 아까 잘려서 보이는데 정확하게 선이 전부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확대 축소를 해서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1페이지고요. 지금 여기서 2페이지로 여기서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2페이지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그림 중에 우리 이제 피벗 테이블 출력 조건에 대한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이랑 똑같이 작성됐나 안 됐나 그거 여기서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뭔가 또 수정할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요 아이콘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작업하던 그 워크시트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인쇄 미리 보기로 다시 되돌아가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파일이라는 요 메뉴요. 파일이라는 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인쇄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쇄 미리 보기 이곳으로 다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우리 이제 확대 축소라 그랬죠. 그 앞에 요 아이콘이 여백을 이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위쪽으로 이제 아까 6cm를 띄워라. 그래서 지금 요게 6cm 떨어진 거 그걸 이제 표현해 놓은 거고 아래쪽하고 왼쪽 오른쪽 그리고 머리끝 바닥을 쓰는 부분은 아까 수치를 조정하지 않았죠. 그때 내가 작성한 게 너무 꽉 차요. 여기에 너무 꽉 차요. 꽉 차면 이 내용이 좀 축소가 돼서 글씨가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여기 이제 테두리 이게 이제 왼쪽에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있죠. 이 테두리를 내가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왼쪽 오른쪽 여백도 우리가 이제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조정할 때 지금 여기서 마우스로 이 선을 내가 드래그를 해서 조정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이제 여기 보게 되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따로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오면 여기 이제 여백에서 왼쪽은 지금 1.8 오른쪽도 1.8로 되어 있죠. 요거를 내가 이제 0.8로 그리고 오른쪽도 0.8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그때 왼쪽 오른쪽 여백이 더 생긴다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인쇄하고자 하는 그곳에 이곳에 여백을 좀 더 이렇게 이제 조정해 주면 내가 작성한 이 내용의 크기가 자동으로 이제 줄어들지는 않겠죠. 이렇게 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좀 더 이제 크게 인쇄할 때는 왼쪽 오른쪽 그 여백을 조정해 주면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작업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제 저장 요 아이콘 요거 이제 여러 번 두세 번 이제 클릭해서 저장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감독관이 지정한 그 컴퓨터로 가서 실제로 이제 인쇄를 할 때는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 이제 파일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인쇄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우리 이제 인쇄 미리 보기 얘가 이제 자동으로 뜨죠. 해서 1페이지, 2페이지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상태로 이제 인쇄가 되면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여기서 그냥 이제 인쇄 요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인쇄하는 거는 나중에 또 따로 이제 우리가 또 배울 거예요. 그때 이제 자세히 보기로 하고 지금 일단은 우리가 피벗 테이블 만들고 페이지 설정하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엑셀이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엑셀 프로그램 요거 이제 종료시켜 주면 돼요. 해서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이제 X 버튼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엑셀 프로그램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만약에 XX 그 프로그램 그걸 작업하겠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켜서 우리가 이제 XX 프로그램 그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엑셀 끝이요.